네, 매주 화요일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는 이철희 원장과 2부 이 시간도 함께 하고 있고요. 자, 1부 시간에 재건축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면서 재건축 시장이 잠시 주춤한 건 맞지만 저 역시도 사실상 재건축 시장 그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만큼 좀 그 지역의 입지가 좋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도 좀 좋을 거야. 투자해볼 만할 거야. 하지만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지 객관적인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재건축 단지들 아직도 투자 가치가 있을지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실까요? 예, 재건축은 이제 정비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건축에 투자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급자 투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집을 부셔서 새 집을 얻는다. 그 새 집을 얻음으로써 생기는 부가가치, 그 부가가치를 또 다른 매수자가 산다. 그래서 내가 팔았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요. 한 단지 안에 대지 한 50평 정도 되는 땅에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조합원이 살고 있었어요. A는 대지 지분이 예를 들어서 20평이고 B는 대지 지분이 30평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재건축을 하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일까? 혹은 이것을 누군가가 C라고 하는 사람이 A 것을 샀을 때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재건축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재건축 투자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50평 대지 위에 A가 20평, B가 30평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공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만약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다라고 하면요. 용적률이 200%거든요.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50평 곱하기 200% 하니까 얼마가 되죠? 100평까지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100평이 다 남는 게 아니고 여기서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건축비, 기타 비용이 나가는데 건축비만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100평 정도 지으니까는 평당 500만 원씩 건축비를 들였다라고 하면은 5억 정도가 나오게 되겠죠. 비용은. 그러면 자, 전체를 나중에 전부 다 재건축이 끝난 다음에 팔았다. 이걸 전부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 정도가 되냐면 주변에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2천만 원에다가 100평을 지었잖아요. 100평을 지면은 얼마입니까? 20억이죠. 20억의 총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20억의 총 매출에서 아까 비용이 또 들어갔어요. 5억 정도가. 기타 비용은 산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5억 정도가 비용으로 나가게 되면 15억 정도가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돈으로 남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A나 B는 나중에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되실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돈으로 남은 거를 건축물의 면적으로 다시 환원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는 15억이 남았다. 그런데 건축물로는 얼마나 남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근 시세가 2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15억이 남았다면 2천만 원으로 나눠보게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요. 75가 나옵니다. 이 75가 바로 남는 건축물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이 75평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대지를 몇 평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냐면 50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지 50평으로 몇 평이 만들어졌죠. 건물이 50평을 주고 건물이 75평이라고 하는 게 남았어요. 그러면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150 정도, 150%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재건축 현장에서 무상 지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대지를 20평을 내놨죠. 20평을 내놨으니까 이 A가 가져가야 될 추후의 아파트의 평형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A의 대지 지분 20평 곱하기 150%를 하면 돼요. 그러면 3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제 무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B는 어떻게 되겠어요? B는 대지를 30평을 내놨기 때문에 150% 무상 지분율을 하게 되면 45평인가요? 그죠? 45평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0평과 45평을
누군가가 지금 현재 30평을 갈 수 있는 45평을 갈 수 있는 이 아파트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 C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면 이제 계산이 바로 나와버리게 됩니다. 왜냐? 자, A 같은 경우에요.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게 30평인데 얼마냐면요. 얼마냐면 평당 2천만 원 시세라고 했으니까 6억이죠. 맞죠? 그리고 B의 미래 가치는 얼마일까요? 45평이니까 얼마일까요? 9억입니다. 6억과 9억이 나오겠죠. 그런데 C가 A한테 가서 이 물건을 나한테 파시오라고 했을 때 A가 7억을 부릅니다. A가 7억을 불러요. 그럼 실제로 C는 이걸 사서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C한테 가서 나한테 파세요라고 했더니 11억을 불러. 그러면 분양가보다 이 사람은 훨씬 더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재건축뿐만이 아니고요. 재개발 현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대지 지분으로 지분율로 재건축 방식으로 제가 분석을 한 것이고 재개발은 좀 다릅니다. 재개발은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강남 서초 쪽에 일어나고 있는 재건축 현장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실제 일반 분양 가격을 예상되는 일반 분양 가격을 놓고 역산을 해봤을 때 지금의 현재 가격이 결코 낮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남으려면 그 해당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많이 높게 나와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 있는 시장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다 자세한 재건축에 관련된 재건축을 가지고 있다거나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상담이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